지난 2001년 경기도 양주에서는 피부에서 모발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시신이 발굴됐다. 놀랍게도 그것은 400년 전에 사망한 소년의 미라였다. 인류의 생로병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미라. 21세기 흑사병이라 불리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항생제도 듣지 않는 신종결핵의 역사가 미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미라 연구는 과거 사람들과 그들의 삶, 그리고 문제들을 알 수 있는 창이죠. 미라를 연구해보면 당시의 치료 관습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것이 종교나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의학과 고고학 전문가들의 입체 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400년 전 소년의 삶과 죽음. 소년은 과연 누구였고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차가운 혹 속에 묻혀있던 조선시대 생로병사의 비밀이 긴 잠에서 깨어난다.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인 이 피라미드는 웅장한 규모와 독특한 건축 방식 때문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기원전 14세기 무렵의 이집트 왕인 이 투탕카멘의 무덤인데요.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이 관은 무려 100kg이 넘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 주변에는 파라오의 얼굴을 본딴 황금 마스크 등 각종 보석과 유물 3,000여 점이 나와서 세계적인 특종으로 보도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화려한 무덤의 주인공인 투탕카멘 왕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이 관 속의 미라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투탕카멘의 왕의 모습인데요. 키는 약 170cm 정도고 체격은 조금 마른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를 조사한 전문가들은 투탕카멘의 나이가 19살 정도였고 또 골절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미라를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은 로마 황제 시저와의 로맨스로 더욱 유명했던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미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라의 유고를 토대로 생전의 얼굴을 복원해냈는데요. 이 오똑한 콧날과 시원한 눈매, 참 듣던 대로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미라는 역사책이나 기록에서는 알 수 없는 인류의 옛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이집트 미라 못지않게 잘 보존된 미라들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라 연구의 본고장 중 한 곳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존 베인즈 교수는 틈날 때마다 학교 안에 있는 애쉬몰린 박물관을 찾는다. 그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이집트 전시관의 미라를 보기 위해서다. 대학 박물관이 수천 년 전에 실제 미라를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미라에 대한 영국 학계의 관심은 대단하다. 지난 30년 동안 고대 이집트를 연구해온 베인즈 교수에게도 미라는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미라에는 당시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라 연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으며 관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에 어떻게 매장되었는지 전체적인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라 그 자체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짐작해 볼 수 있고 각종의 다른 연구들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더 알아내기 위해서 미래에도 이런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미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인류학자들만이 아니다. 미국 브루클린 대학병원의 피부과 전문의인 로젠스타인 교수는 3년 전부터 미라를 연구해왔다. 미라에 나타난 과거의 피부질환 사례를 통해 현대인들의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피부과 질병만 봐도 90여 개 이상의 질병을 미라를 통해 연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수백, 수천 가지의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라를 보면 당시에 사용했던 화장품이나 머리 스타일을 알 수 있고 손톱을 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분야인 미라 연구. 그런데 지난 2001년 경기도 양주에서 놀라운 발굴이 있었다. 요게 묘터예요. 도로공사로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미라가 발견된 것이다. 1m 남짓한 키로 볼 때 5살 정도 된 소년의 시신이었다. 미라의 보존 상태는 완벽했다. 손발톱은 물론 머리카락도 한 올 한 올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피부에 수분이 말라 왜소한 모습이었지만 전체 골격도 어디 하나 손상된 곳 없이 잘 보존돼 있었다. 그렇다면 이 미라는 언제 사망한 것일까? 미라와 함께 발굴된 옷들은 사망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복식조사를 담당한 당국대 박성실 교수팀은 이 옷들이 약 400년 전인 1600년대에 유행한 형태라고 말했다. 소매가 그냥 이렇게 일직선도 아니고 그저 또 이렇게 아주 좁은 형태도 아니고 지금 이 소매 배래의 곡선이 완만한 곡선이 지금 시작되는 요 형태. 마찬가지로 지금 성인의 중치막도 지금 저런 형태,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보이는데 임난 직후부터 1650년대 전후까지 보이는 형태예요. 옷감의 탄소 연대 측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소년이 누구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미라만큼이나 깨끗하게 보존된 목관이다. 400년 동안 어떻게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회광묘라고 알려져 있는 소년의 무덤을 관 제작에서부터 매장까지 재현해 보기로 했다. 먼저 시신이 들어갈 관의 표면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숯가루와 먹물을 칠한다. 관 안쪽 면엔 송진을 발랐는데 송진은 방수 효과가 있어 목관의 부패를 막는다. 이렇게 만든 관 속에 시신을 안치한 뒤 또 다른 관 속에 넣어 완벽한 밀폐 공간을 만든다. 소년의 무덤에 들어간 정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중관 위에는 다시 두꺼운 석회막을 쳤는데 석회는 벌레의 접근과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철저히 처리한 덕분에 소년의 시신과 관이 부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과정엔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기 때문에 회광묘는 재산이 많고